네,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결심한다고 해도 관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권리금의 보증금, 위약금 등등 각종 비용에 또 분쟁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데요.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하루 50건이던 주문량이 코로나19 이후 두세 건으로 줄자 이 반찬가게 사장님은 폐업을 결심했습니다. 보증금, 권리금이라도 건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.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.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권리금은 못 받고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도 날렸습니다. 심지어 가게에서 카드 결제할 때 쓰던 단말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. 사유가 폐업인데도 제가 다른 이 사용자를 찾지 않으면 위약금을 2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250만 원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영업사원분이 그러면 영업사원 재량으로 150에 해주겠다는 식으로.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렇게 금전적 손해와 분쟁거리를 떠안습니다.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고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상담도 제공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 소송에 가면 최초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지 계약 이후 상황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는 거의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.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거 싸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. 급한 대로 대안이 나오긴 하지만 바로 적용이 되긴 어렵습니다. 실제로 지난달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돼 임차료 등을 깎을 수 있는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됐지만 판례가 쌓여야 합니다. 법원이 정말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? 라고 하는 이 세입자들의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. 판결로서. 이 정도 어려워졌을 때는 어느 정도 임대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준을 판례로서 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. 여기에 폐업을 하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. 폐업마저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.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.